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무어의 법칙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뭐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그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그 황금률 말입니다. 이제 그게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작게 만드는 경쟁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경쟁의 무대는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는 2차원 평면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쌓아올리느냐는 3차원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비유가 재밌네요. 네, 마치 아주 작은 레고 블록들을 누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립해서 강력한 작품을 만드느냐 이런 싸움이 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레고 블럭 혁명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애플이 차세대 칩인 A20와 M5 시리즈에서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더군요. 오늘은 이 변화의 핵심인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쓰게 될 아이폰과 맥을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또 이 기술적 변화 하나가 어떻게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한물간 줄 알았던 인텔까지 끌어들여서 거대한 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칩을 조립하는 방식의 변화가 업계의 권력 구도까지 뒤흔드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 새로운 전쟁터의 기본 규칙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첨단 패키징, 칩렛 이런 공모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 개념을 좀 쉽게 풀어주시죠. 과거랑 지금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의 칩 설계는 비유를 하자면 모든 시설이 다 들어있는 거대한 단일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았어요. 단일 건물이요? 네, 이걸 SOS,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부르죠. CPU, GPU,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모든 핵심 기능을 하나의 실리콘판 위에 그냥 통째로 다 새겨 넣는 방식입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비슷하군요. 정확합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건물 하나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설계도 어렵고 작은 실수 하나가 건물 전체를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위험도 컸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칩렛, 즉 말씀드린 레고 블록 방식입니다. 칩렛? 네, CPU 기능만 가진 작은 블록, GPU 기능만 가진 블록, AI 연산 블록처럼 각 기능에 최적화된 작은 칩들을 따로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블록들을 필요에 맞게 조립해서 하나의 강력한 칩을 완성하는 거죠. 그럼 그 조립 기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패티징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통짜 건물이 아니라 최고급 주방 모듈, 최고급 침실 모듈을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는 뭐랄까 프리패블 건축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이 조립 방식, 즉 패키징에도 여러 단계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진화의 과정이 있었죠. 처음에는 2D 방식, 그러니까 그냥 블록들을 바닥에 나란히 늘어놓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등장한 게 2.5D 방식입니다. 2.5D요? 네, 이건 블록들을 그냥 바닥이 아니라 인터포저라는 아주 빠른 고속도로가 깔린 특수기판 위에 올려놓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TSMC의 코어워스 기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엔비디아의 AI 칩들이 이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죠. 그대로 칩 블록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혁신적인 거죠?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극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물건 빌리러 가는 거랑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한테 빌리는 것의 차이죠. 아하. 데이터가 계단만 오르내리면 되니까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이동에 드는 에너지, 즉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료들을 보니 TSMC가 SOIC라는 기술을 엄청나게 강조하던데요. 이게 바로 3D 패키징의 뭐랄까 끝판왕 같은 기술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SOIC의 핵심은 밀도거든요. 밀도요? 네, 3D로 쌓아 올린 칩들, 그러니까 건물 층과 층 사이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인데 이전 기술이 층 사이에 두꺼운 콘크리트 슬러브를 까는 수준이었다면 SOIC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얇고 촘촘한 전선들로 층과 층을 그냥 융합시켜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융합이요? 네, 차세대 SOIC 플러스 기술은 기존 연결 방식보다 연결 밀도를 무려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해요. 1000배요? 그건 거의 칩과 칩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개의 칩이지만 전기적으로는 사실상 완벽하게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죠. 와, 분리된 레고 블록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하나의 통짜 블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반도체 성능을 결정할 핵심 기술이고
애플이 바로 이 기술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와, 이론만 들어도 대단하네요. 그럼 이 공상과학 같은 기술이 우리가 실제로 사게 될 애플 제품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아이폰에 들어갈 A20 칩, 가격이 80%나 뛴다는 좀 무서운 소식이 있던데요. 네, 개당 $280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 거대한 기술적 도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그중에서도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이 처음 적용됩니다. 아, GAA. 네, 이건 레고 블록 자체의 재질과 성능이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키징, 즉 조립 방식의 혁신이겠군요. 맞습니다. 기존의 인포라는 방식에서 WMCM이라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WMCM이요? 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전 인포 방식은 잘 만들어진 케이크 위에 체리 같은 부품 하나를 예쁘게 올리는 기술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WMCM은 아예 케이크 자체를 초콜릿 맛 블록, 바닐라 맛 블록, 딸기 맛 블록처럼 각각의 기능 블록으로 만든 뒤에 이것들을 매끄럽게 합쳐서 하나의 완벽한 케이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조립 방식이 바뀐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사용자에게 어떤 이점을 주나요? 핵심은 유연성과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 모델 아이폰에는 고성능 GPU 블록을 더 많이 넣고 일반 모델에는 전력 효율이 좋은 CPU 블록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같은 A20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버전의 칩을 훨씬 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각 블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니까 GPU가 놀고 있을 땐 GPU 블럭의 전원을 거의 꺼버리는 식의 정밀한 전력 관리가 가능해져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영리한 설계네요. 그럼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인 맥으로 넘어가 보죠. M5 칩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M5 시리즈를 보면 애플의 장기적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재밌는 건 애플이 한 번에 모든 걸 가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단계적으로요? 네, 2026년에 나올 기본형 M5 칩은 당장 코어-C 같은 첨단 패키징을 도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 기술에 필요한 새로운 액체 성형 화합물, LMC라는 소재를 먼저 채택할 것으로 보여요. 잠깐만요. 기술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기술에 필요한 소재부터 먼저 쓴다. 이건 마치 대규모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부지 정리랑 기반 다지기부터 먼저 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죠. 당장은 이 새로운 소재로 칩의 내구성을 높이고 열을 더 잘 식히는 실용적인 이점을 얻으면서 나중에 M6나 M7에서 코어스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생산 라인을 아주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겁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애플. 네, 그런 대목에서 애플의 치밀함이 엿보이죠. 그렇다면 진짜 혁신은 M5 프로와 M5 맥스에서 터져 나오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M5 프로와 M5 맥스부터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3D 패키징의 정수, TSMC의 SYC-MEH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컴퓨터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겁니다. 컴퓨터의 역사를 바꾼다니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길래요? 한마디로 사용자 맞춤형 컴퓨터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용자 맞춤형이요? 네, 이 기술 덕분에 CPU와 GPU 블록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칩넷으로 만들고 이걸 고객의 주문에 따라 조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보죠. 저는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 렌더링 속도가 중요해요. 그럼 주문할 때 CPU는 기본형으로 하고 GPU 코어 블록만 최대로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반대로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라 컴파일 속도가 중요하니까 GPU는 기본으로 하고 CPU 코어 블록을 최대로 쌓아주세요 라고 주문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지금까지는 애플이 정해준 프로, 맥스, 울트라 같은 등급 안에서 골라야만 했는데 이제는 내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자동차 옵션 고르듯이 CPU와 GPU 조합을 레고처럼 직접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성곡을 사던 시대에서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사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몇 가지 정해진 조합 중에서 선색하는 방식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칩 성능을 높이는 걸 넘어서 컴퓨터라는 제품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잠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이렇게 모든 고성능 칩을 첨단 패키징 기술로 전환하면 이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TSMC의 생산 라인이 엄청나게 바빠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라인을 쓰는 회사가 애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AI 칩 때문에 난리인 엔비디아가 떠오르는데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거인들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TSMC 안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어요. 애플은 주로 스마트폰용 최첨단 공정과 인푸어 패키징을 썼고 엔비디아는 AI 칩을 위해 코어OS라는 다른 패키징 라인을 썼죠. 서로 다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애플이 M5 프로, M5 맥스, 그리고 미래의 M6 얼트라 같은 칩의 코어OS와 SoIC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순간 두 회사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싸워야 하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에 딱 하나 남은 VIP룸을 예약하기 위해 애플과 엔비디아가 동시에 전화를 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처럼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못 구해서 안달인 상황에서 애플까지 그 경쟁에 뛰어들면 병목 현상이 불보듯 뻔하네요. 네, 이미 많은 분석가들이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전체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심각한 병목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리스크 관리에 집착하는 애플에게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계란을 TSMC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는 건 너무 위험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탈 TSMC, 즉 공급망 다변화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인텔이라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인텔요? 애플이 몇 년 전에 성능이 뒤처진다고 대대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던 그 인텔 말인가요? 이제 와서 왜 다시 인텔의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엄청난 후퇴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텔은 몇 년 전의 그 인텔이 아닙니다. 인텔은 파운드리, 즉 다른 회사의 칩을 위탁 생산해주는 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무섭게 추격하고 있어요. 특히 인텔의 팔틴 AP 공정은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최첨단 3D 패키징 기술을 지원하는데 이게 TSMC의 SoIC와 충분히 겨뤄볼 만한 강력한 카드입니다. 기술력 외에 애플이 인텔을 선택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공급망 안정화. TSMC에 문제가 생겨도 인텔을 통해 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거죠. 아, 보험이군요. 둘째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바로 미국 내 생산, Made in USA라는 명분입니다. 대만의 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인 애플이 미국 땅에 있는 인텔 공장을 활용하는 건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완벽한 선택지죠. 만약 이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인텔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한 분석에 따르면 애플이 보급형 M 시리즈 칩 생산의 20%만 인텔로 옮겨도 인텔은 단숨에 수억 달러의 파운드리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이건 뭐 죽어가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새로운 심장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반도체 칩의 미래는 이제 몇 나노 공정이냐 하는 단순한 미세화 경쟁을 넘어섰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어떻게 쌓고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3차원 공간에서의 건축 설계 싸움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모듈화입니다.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고도로 전문화된 칩넷, 즉 레고 블록을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맞춤형 고성능 칩을 만드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단순히 칩의 성능만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를 TSMC의 생산 라인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들고 또 왕저에서 멀어졌던 인텔을 다시금 강력한 경쟁자로 소환하는 등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칩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방식의 변화가 결국 산업의 권력 지도까지 다시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이 비즈니스와 지정학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애플의 차세대 칩을 통해 반도체 기술의 미래와 산업의 역학관계 변화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레고 블록 혁명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